제가 총회 관련 내용을 다 요약해서 정리할 수는 없고요. 이따가 저녁 세션에 호프들이 장학순 목사님께로 도착하셔서 플랜 자체를 좀 비교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총회 전체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we?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저거를 하나 눌러주셔야 저한테 이게 없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단 총회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질문할 때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특별총회 가면서 원처치 플랜이 통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교단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때 1년 전쯤에 제가 교단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이사야서 이 말씀을 꼭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요. 교단 특별총회 갈 때도 내가 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관점을 조금 넣어서 특별총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단 특별 연합감리교회 총회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대화다. 홀리 컨퍼런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과연 거룩한 대화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도 진보 진영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날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되고 프라이어리티 투표를 저희가 하면서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룰 것인가 다루는데 그때 펜션 문제가 1번이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트래디셔널 플랜, 전통 플랜이 55%의 찬성으로 제일 하이 프라이어티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시에 고요한 정적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세션이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딱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중도 보수 진영에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It's all your fault.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 당신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의원도 없다. 오클라호마에서 평신도 대의원 참석하신 우리 엄준호 목사님 교회 평신도 장로님 한 분이 한인교회 소속의 총회 대의원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총회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총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둘러보니까 한인교회만 기도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원처치 플랜이 통과됐다고 본인이 캠페인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It's all your fault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 연합감리 교단 안에. 근데 한인교회는 기도한다고 하더니 진짜 시리어스하게 기도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우리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이
또 하늘보다를 움직인다고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UMC의 선교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가 그 교회 그 대의원들이 실제로 그 전통 플랜에 투표할 때 많은 압력들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그냥 단순히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합감로 구조 안에서 많은 압력들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비디오로 그 현장, 총회 현장 보신 분들은 그 김일영 목사님 그런 얘기를 본인이 김씨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왜냐하면 러시아 연회 대의원 중에 안드레이 킴 목사님하고 세르게이 킴 그 평신도 대의원 두 분이 김씨인데 두 김지성을 가진 두 분이 발언을 꽤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교회에 이 대의원 4명이 왔는데 4명이 다 고려인 2세, 3세, 4세 목회자 2명, 평신도 2명. 이 4명이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용철 목사님 러시아 처음 러시아 교회 개척을 하셨을 때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당시에 처음 예수 믿고 신학교를 만드는 목회자라고 했고 그 당시에부터 교회 헌신했던 분들이 평신도 리더가 돼서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들이 지금까지 참여하고 후원했던 그 선교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 결과 중에 전통 플랜이 마지막 날 플래너리 세션에서 53%의 찬성 통과가 됐습니다. 전통 플랜의 주된 내용은 결혼의 정의 이 부분은 바뀐 게 없고요. 동성결혼 동성결혼을 예식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목사수를 금지하는 것 이런 조항들도 모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6년 장정과 동일합니다. 추가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주로 처벌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헌법 불일치 판결이라고 하는 사법위원회 판결이 이미 받은 부분도 있고 조금 뒤에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가장 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시 플랜이라고 하는 테일러 플랜에 대한 그 안건이 실제로 51%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테일러 플랜은 실제로 보수적인 진영에서 준비했던 플랜은 아니고요. 이분이 인디아나의 소속인데 원처치 플랜을 서포트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 분리 계획 자체가 현재 장정에 연회를 옮길 때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찬성과 3분의 2 이상의 연회의 찬성으로 연회 경계선을 바꿀 수 있는 연회를 자기가 속해 있는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플랜이어서 이 플랜 자체가 실제로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이 플랜 자체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총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시 플랜에 대해서는 통과되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긴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준비했던 엑시 플랜 킷 보이신 했던 그 플랜은 실제로 통과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처치 플랜에서 내놨던 안에 일부 개정 수정되어서 통과된 내용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다. 아직 현재 상태는 그것이 총회 결과 중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통계는 그냥 항상 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나누는 통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2015년도 교단 통계 이것이 저희가 다 모아진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700만 정도가 교인이었는데 미국 내 교인 수가 저희 한인교회 등록 교인이 41,900이었고요. 2015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36,000이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2015년 통계가 274만이 출석 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퍼센테이지를 거기다 놨는데 교인 수 멤버십 기준으로는 한인교회 비중이 0.6%, 1%가 안 되죠. 그런데 출석 교인으로 따지니까 2배 이상이 됩니다. 1.3%가 됩니다. 전체 미국 내 목회자가 4만 4천 명이 좀 넘는데 2018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한인교회 은퇴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이 4만 4천 명 은퇴 목사님 포함된 숫자니까요. 1,004명 저희가 이벤트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집어넣으면 2.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하실 때 여러분 소금의 염도, 그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3%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인 교회 그리고 한인 목회자들이 교단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통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외 통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바깥의 교인 수가 56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66만은 다른 출석 통계를 내놓지 않았는데 지역 총회마다 통계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멤버십 숫자의 거의 근사한 수치가 실제로 출석 교인이라고 아프리카나 이 바깥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만 보시면 미국 내 출석 교인이 300만이 안 되잖아요. 279만. 근데 해외에서는 출석 교인이 500만이 넘으십니다. 이것이 현재 글로벌 UMC의 현재 위치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체교회 숫자도 제가 거기 비교해 두었습니다. 네, 이건 2015년도 통계입니다. 전통 플랜 자체에 대해서 전통 플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일단 다른 플랜들이 어떻게 회의했는지에 대한 투표 결과도 제가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원처치 플랜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반대 비율이 5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심플 플랜이 통과되지 않을 때 나왔던 퍼센테이지가 60%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2020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고 다시 투표에 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의 정의, 동성결혼, 목사한테 금지 이런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고 동성애자 목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는데 현재 2016년까지 장정에는 목사 안수 후보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목사 안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것을 목사 안수 후보자로만 제한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확대시켜서 모든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동성 결혼 상태에 있거나 그런 증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르면 누군가가 비위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평신도 교인도 연합감리교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합감리교 법에 따라서 교회법에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전통 플랜에서는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자로 확인되거나 동성결혼 관계에 있는 목사 후보자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그것이 기소되어져서 연회에서 판결을 받을 때 미니멈 1년 이상 without pay 사례를 받지 못하는 정직을 받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다시 그걸로 기소되게 되면 목사직을 박탈하도록 장의정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총회에서 사실은 헌법 불일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도대체 그 불일치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사법위원회에서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느냐.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감독에 대한 처벌 문제. 감독에 대한 처벌 문제는 총감독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총회 감독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리지 오브 비숍
노스 이스턴 주리스딕션, 캐런 오니베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주리스딕션 서부 지역 총회 감독회에서 그 감독에 대한 비위의 문제를 기소가 되면 그것을 법률적인 그 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 지역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의를 밝혔기 때문에 오니베토 감독이 해결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장전 개정안에 전통 플랜 안에 글로벌 임픽스퍼티 커미티 전체 총감독회 안에 감독의 신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감독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헌법, 우리의 조직과 맞지 않는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동성애자 목회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연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연회 단위에서 실제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목회자에 대한 처벌은 연회 경계선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적 유권 해석 때문에 장정 개정안으로 전통 플랜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통과될 때 이 전통 플랜이 홀 패키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일부 거기서 개정, 개의안이 나오고 토론하고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실제로 전통 플랜 자체가 통째로 패키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헌법 불일치 판정을 이미 받은 내용들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총회 사법위원회 판결에 따라 불일치되는 조항들은 장정에 포함되지 않고 헌법에 일치된다고 하는 내용들만 새로운 장정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장정에 포함된다. 이것이 총회의 결과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그 내용 좀 적었고요. 근데 제가 일단 쭉 리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Q&A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앞부분 총회되는 부분이고, 그럼 총회 이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총회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지난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네. 총감독회에서는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냈는데, 총회가 끝나고 나서 총회가 화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총감독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고 지구를 가셨고, 그 내용 중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감독님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이게 감독님들의 입장이고요. 물론 동성애자 동성애 커뮤니티에 대한 아픔과 또 위로와 그런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지만 총감독회 입장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감독회 안에는 현직 감독으로 46명의 미국 내 감독과 20명의 해외 감독이 있습니다. 이게 현직 감독들이고 여기 있는 은퇴 감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은퇴 감독과 현직 감독들이 다 투표에 참여합니다. 총감독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실은 투표권은 조영진 감독님도 은퇴하셨지만 가지고 계시고, 현직 감독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박정현 감독님이나 정혜성 감독과 한희 감독님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총감독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기관은 특별총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제너럴 컨퍼런스 내년 5월에 총회가 있는데, 커넥셔널 테이블과 GCFA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회 재무행정협의회와 연대사역협의회, 연대사역협의회는 우리 교단의 임원회 같은 구조고요. 총회 재무행정협의회는 교단의 재정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교단 기구의 예산을 레커멘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기관의 예산을 레커멘드하는데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넥스 퍼드맨님의 총회 기관 예산을 27% 삭감하도록 레커멘드했습니다. 이것은 교단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총회 차원에서 현재까지 분담금의 액수를 늘리지 않고 교단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총회 기관의 예산을 27%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그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 기관마다 자기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제너럴 컨퍼런스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 특별총회 때는 총회 기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처치 플랜을 서포트하고 원처치 플랜에 또 지지 투표를 하도록 대의원들에게 캠페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총회 기관들은 물론 감독님들 포함해서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불문율 같은 것이 저희 연합감리교회 정치 그 퍼다티 제도 안에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캠페인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달라진 분위기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총회 사회부 제너럴 세크리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총회 사회부는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총회 사회부가 연합감리교회 현재 장정에 있는 사회 원칙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총회 기관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정이 현재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장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총회 기관의 변화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인총회, 한인교회 연합회 이후 나갈 길,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할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이 한인교회 연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참여교회를 모이게 되는 것 안에 이런 교단의 현실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인교회가 또 한인총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2개 더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진보 진영의 동향이고 하나는 보수 진영의 동향입니다. 진보 진영의 동향에 대해서 상처, 슬픔, 분노 제가 이렇게 단어를 좀 요약해 봤고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유나이팅 그룹을 이끄는 연합감리교 안에 복음주의적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총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장정이 개정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단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느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목회자로 처음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총회가 연회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켈팩은 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입장은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처치 플랜을 서부지역은 프랙티스 해왔다, 이미.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동성애자 안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그리고 동성 결혼을 연합감리교 목사가 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다 용인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장정에 불복종하겠다. 장정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미 밝힌 것이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원처치 플랜 안에 우리와 입장이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도 보호하겠다. 원처치 플랜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서부지역 감독님들이 발표한 서신들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회 총장들과 교수진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흥미로운데 이건 거의 진보 1세기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중에도 이런 표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47년 동안 티칭해왔는데 해외 지역에 가서 내가 열심히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해외 지역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연합감리교 커넥션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보 진영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 라고 선언하는, 개인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나이팅 무브먼트가 유나이팅 처치, 유나이팅 메토디스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아주 대표적인 원처치 그룹, 원처치 플랜을 서포트했던 그룹입니다. 이 그룹 안에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과 또 복음주의적이지만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그룹 안에 최근에 개인적인 포스팅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글 중에 몇 가지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 진영에서 교단을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아담 해밀턴이나 서부지역 총회 신학대학원 이분들을 위에다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교단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교단 안에서 끝까지 이 교단이 동성애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fully inclusive 처치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면 유나이티드 무브먼트 안에 있는 일부 목회자들은 구체적으로 총회 대의원들의 구성 비율과 2020년 총회에서도 실제로 인클루시브한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의원 구조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총회 대의원의 숫자는 864명으로 동일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대의원이 2.4%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아프리카 대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올해 2019년에 통과되지 않은 인클루시브안이 2020년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포뮬라로 현재 대의원 구성 비율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미국 내에 아무리 많은 대의원들이 물론 미국 내에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죠. 아프리카 대의원들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연합당국의 구조 안에서 장전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특별총회 이후에 나타난 특이점입니다. 심플 플랜은 가장 진보적인 플랜이었고요. 심플 플랜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대화들이 몇 차례 진행이 됐던 것을 저희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교단을 나가야 될지 교단을 깨야 될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동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나온 얘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보수 진영은 저는 제가 보수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들이 다 저보고 보수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보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진보주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저보고 보수라고 보니까 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나이를 먹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연합당리교 안에 그 복음주의 운동을 하던 그룹들이 컨페싱 무브먼트하고 굿뉴스가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각 연회마다 챕터들이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그룹들이 모두 합쳐져서 웨슬리 카먼스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지속적으로 연합당리교 안에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지키는 캠페인을 했는데 이 그룹도 총감독회 가는 일정과 똑같이 총회가 끝나자마자 수요일과 목요일날 세인루이스에서 WCA 카운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토론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WCA는 계속 교단의 장정이 바뀌면 우리는 나간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이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장정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카운슬 멤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가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WCA 안에도. 계속 이렇게 싸움하면서 이런 진흙탕 속에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원래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나가자. 그런데 카운슬의 결론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합감리교회 구조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연합감리교회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일단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총감독회 안에 보수적인 감독님들도 있죠. 예, 저희들도 보수적인 감독님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찾다 보니까 몇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어떤 분은 장정이 바뀌면 나 감독 그만둘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감독회 안에 진보주의적인 감독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 투표를 하면 감독회 안에서는 항상 진보가 이긴다는 것 정도는 6대4 정도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6대4 비율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한인 총회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연합감리교회 감독 중에 미국 내에 있는 감독 중에 보수주의 감독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들 만나겠다 해서 저희가 보수 감독님들한테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도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감독님들이 실제로 리스팅을 만드는데 46명 중에서
8명 정도를 아이덴티파이 하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이분들이 각각 다른 조금씩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WC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감독 얘기 잘 안 듣고 감독님들도 우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별로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우리가 별로 감독들을 안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획일적인 관계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보수 진영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감독회 내부에 있는 보수적인 감독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기본적인 전제와 입장은 연합감리교회 감독회 안에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교회 안에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감독들이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커했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단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감독님들 안에서 타협안이 나오거나 조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쓸 수는 없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냐?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앞으로. 그랬더니 타임라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회 사법위원회에서 헌법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불일치라고 판결되어진 전통 플랜의 내용은 장정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내용들은 장정에 포함되어져서 새로운 장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플랜은 다른 플랜과 달리 원래 연합감독의 장정은 총회에서 장정이 개정되면 사법위원회에 이렇게 문의하지 않는 이상, 주지어 카운슬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실제로 어떤 교회 학자들은 교회법 학자들은 연합교회 장정이 이미 개정됐고 그 개정된 장정이 효력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법에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4월 23일부터 5일까지는 기다리는 것 뿐이고요. 그 중에 헌법 불일치 판정이 이미 난 부분 7조항은 불일치 판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장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한일 총회가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 제가 총회장님께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사법위원회 일정을 몰랐고 한일 총회는 항상 부활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매년 하는데 모이는 건데 사법위원회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화수목이 저희 한일 총회가 모이는 날짜입니다. 그때 과연 한일 총회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나 그 방향을 토론하고 발표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도 한일 총회에 주어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교단총회가 열립니다. 이 교단총회에서 올해 2월에 지난주에 있었던 교단총회와 똑같은 토론이 반복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교단특별총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미 저희들이 이제 습관화했기 때문에 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2020년도 5월에 진보는 과연 이 진보안을 가지고 나서 또 부결될 것일 줄 알고 진보안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보수는 그 진흙탕 싸움을 2020년 5월에도 또 반복하기를 원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나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날짜는 2019년 9월입니다. 2019년 9월이 2020년 5월 교단총회 청원안이 마감일이 9월 5일인가 아무튼 9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9월 초순까지 2020년 5월 교단총회에 다뤄질 모든 안건들이 입법안은 반드시 총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20년 5월에 또 싸울지 머리끄댕이 붙잡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타협 조정안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 타협 조정안을 하는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한 질문은 감독님들도 아닐 거고요. 감독님들도 아닐 거고요.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연회 구조도 아닐 겁니다. 그럼 누가 그 타협안에 어떤 종류의 조정안을 그럼 또 다른 합술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아마
교단 분리,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에미커블 세퍼레이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 그것을 그 차원 안에 그러면 누가 준비해서 내고 실질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것을 조정해서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종류의 차원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있습니다. 누가 할지는 모르죠. 교단의 정치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들이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지난 6일 동안의 과정에서는 서로 상처 입은 것도 많고 화가 난 것도 많아서 서로 막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정황이 보이진 않지만 9월이 다가오면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9월이 되기 전에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한인교회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기 한인교회 연합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교단 특별총회 이후에 리뷰 잠깐 리포트해드렸습니다. 닷새 만에 이런 걸 다 어떻게, 이게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정말 그 상황을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셨는데, 유기한 목사님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발도 아픈데 마당발처럼 그냥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요즘 아마 이 연합감 리뷰에서 그 마일리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 이분이 아닐까.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다 다니고 또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총회 정리를 하면 그런 거겠죠. 한인교회가 우려하던 이 면에 대해서는 이제 한인교회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졌다. 이제 교단 법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시영이 WC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나가겠다 했는데 나가지 않고 스테이하겠다. 또 이제는 원처치 플랜을 주장하고 해오던 분들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럼 이 판이 다른 식으로 엎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나갈 거냐? 그거는 절대 안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동부나 서부 한인교회들은 이제 그쪽 많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래로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떠나겠다고 하는 진보 측도 소수 있고, 또 아주 보수도 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떠나야 된다는 이 보수적인 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이 이런 상태로는 이거 비전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 발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질문 사항이 있는 것 좀 클래리파이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가 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Q&A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그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느꼈다,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느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에너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건가, 아니면 연애 레벨이나 아니면 축내 레벨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벤텍 목사님께서 섞이시니까 좀 정리를 레코딩을 좀 하시는 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 한번 Q&A 먼저 이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목사인데요. 클래리피케이션 부분인데, WCA가 끝까지 남아서 연합방위기 안에서 일치운동이 됐든 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목사님 이제 끝까지라고
일단 나가는 걸 유보하지만 만일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같은 거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기 때문에 예, 끝까지라는 표현은 제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재 WCA가 밖으로 카운슬 안에 토론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간다면 교단 안에서 복음주의 진영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대 47로 통과된 이 전통 플랜을 두고 WCA가 빠져나가게 되면 진보로 이 저울추가 딱 기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데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연합당 미교 감독님 중에 몇 분이 WCA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명단을 좀 아세요? WCA에 가입된 신분은 딱 한 분입니다. 센트럴 텍사스 컨퍼런스의 라우리 감독, 마이크 라우리 감독 한 분만 WCA 공식 멤버고요. 지난 그 WCA 어셈블리에 참여했던 미국 내 감독이 4분이었습니다. 마이크 웹, 어퍼 뉴욕 컨퍼런스, 그 다음에 라우리, 센트럴 텍사스 컨퍼런스, 그 다음에 텍사스 컨퍼런스의 스캇 존스, 그 다음에 아칸사의 게리 뮬러, 이렇게 4명의 그 미국 내 감독과 허가이 감독, 러시아 5명의 감독이 현직 감독 중에 WCA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이 다 멤버는 아니고 라우리 감독 한 사람만 멤버입니다. 그 미술가의 감독님, 올리베 감독은 그러면 그 사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 연예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이 지난주에 성명서를 내셨는데, 물론 이제 그 약간 좀 진보적인 인형에 있는 분들을 좀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원처치 플랜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성명서에 쓰셔서 혹시라도 우리 연예에서 만약에 정정하고 전역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거나 혹은 좀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 케렌 올리베토 감독 케이스는 서부 지역 총회 감독회에서 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리베토 감독이 2019년 총회를 앞두고 은퇴할 수도 있다. 본인이 너무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대에도 또 은퇴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은퇴를 해야 감독직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이 걸리고 소송이 걸리고 그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듣고 이해하기로는 다 그건 보수적인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한 번도 진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와 다른 우리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기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서부 지역 총회 대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진보죠. 절대 다수가 아니라 아마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99.9%가 서부 지역 총회 대의원들이 진보일 겁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 총회에서는 다음번 2020년 7월에 저희들이 감독 선거가 지금 장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2020년 5월에 교단 총회가 끝나면 7월에 감독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하는 감독 선거. 서부 지역 감독 선거 후보자로 커밍아웃한 다른 캔디데이트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의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케렌 올리베토 감독이 그 감독으로 선출될 때 다른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테크니컬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소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연합감독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서부지역 총회 소속은 아니지만 서부지역 교회 개인이 서부지역 총회 감독회에 장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올리베토 감독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정이 이제 바뀌어서 첫 번째 그렇게 소가 제기되면 최소한 1년 without pay 그 정직, 그죠? 네, 정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장정의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정의 조항을 지킬 것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지키게 강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한인교회의 입장이 장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교회단이나 한인교회연합회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서부 지역에서 이제 그 캐롤린 올리베터 그 감독, 그러니까 사법위원회에서 이제 그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적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캘팩에서 2년 전에 그 피티션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주리스딕션 이 감독회 모임에서 그거를 이제는 그 파면하는 절차를 밟아라. 예, 그 적법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피티션을 우리 이광수 목사님 회장일 때 저희들이 이제 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레지슬레이티브 그 소 입법위원회에서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턴다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서 그거 이제 한인교회들만 일단 모여서 보이스를 냈습니다. 그 피티션 형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아마 그 목사님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전통주의 안에서 원래는 감독들이 그걸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조항이 들어갔었는데 그 내용이 전통주의 플랜 안에 그런 감독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지역총회에 맡겨두면 안 되니까 되지 않으니까 글로벌 임피스먼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감독들을 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통 플랜 안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헌법 불이익 판정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무모하지만 법을 지켜라고 올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게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같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감독회가 연방 정부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 지역총회는 지방 정부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법을 전문하는 일이 장정이라는 게 연방 정부의 법인데 지방 정부 시행 안 한다고 할 때 지방 정부가 한 그것을 막지 않은 법은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 저도 서부 지역에 소속돼 있지만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자 이번에 법을 또 바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불법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연합감리 희망이 어디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는 사실 배수를 치고 이 기도하면서 임했는데 결과는 우리에게 조금 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감리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은 법이 모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역이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스릴 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외쳐질 것이고 또 실은 우리 여기 뉴저지 지역이나 우리 캘팩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통과돼도 어렵고 통과되지 않아도 어렵고 그러면 이런 상처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지금 같이 심사숙고해 주시겠고요. 저는 오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연합회가 내년 올해 9월이네요. 올해 9월에 청원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인교회가 그냥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이런 일에 구체적으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보이스를 내지 않는 것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통과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때 저희가 한일 코커스가 올레부터 감독이 이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미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청원한 누군가만을 뵙지 않지 말고 만일 한인교회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그 청원을 구체적으로 그 정말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라도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으로 많이 부족하면 WCA를 우리가 같이 파트너를 삼아서 우리가 한인교회가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이런 일은 같이 보조를 마셔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 김에 정말 이런 일들이 두 번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WCA 파트너십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함께 무엇을 준비할 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인교회 안에서도 컨트로버셜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한인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단을 WCA가 계속 나가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 중에 교단을 나가자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한 경우의 숫자가 사실은 제 기대보다 굉장히 너무 높아서 사실 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었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이슈가 지금 우리 한인교회 연합회는 한인교회 공동체에 주어진다면 한인교회가 교회들 안에서 분열될 수 있는 WCA가 연대하는 문제를 두고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점을 지키도록 한인교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합당의 구조 안에서 한인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회에서 퀘벡 연회에서 내놨는데 플래너리 전체 대의원 그 토론회를 붙이지 못하고 입법 소위원회에서 토론되는데도 그냥 죽고 없어진 거거든요. 그 청원안 자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밖에 저희에게 한인교회 그 한인 공동체 정치력이 없다는 거죠. 대의원들이 선출되지만 실제로 한인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회 대의원, 그러니까 연회부터 나가는 지역총회나 총회 대의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한인교회 연합회가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문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단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연합당국의 이 교단 구조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연합회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우리 대학위원회에서 나온 결론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교회 그 성경단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노력하면서 총감독회까지도 컨택이 된 거죠. 저희들의 의견이.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까지 진행했는데 어떤 한계가 분명히 느껴졌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조금 반응했었던 것은 어떤 전략을 했기에 그나마 반응을 했는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요. 저희 한인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인교회들이 어느 한 플랜을 처음에 선택하지 않고 한인교회들이 유보적이지만 기존의 장정 2016년도의 보수적인 장정의 입장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내게 됐을 때 그것이 총감독회도 분명히 부담이 됐죠. 왜냐하면 총감독회는 원칙 플랜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 3일이었나요? 갈보리 교회에서 한인 총회
대표들과 그리고 또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감독님들 5분을 만났죠. 한인 감독 3분과 뉴저지 감독님, 그 다음에 노런일 감독님 5분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한인 교회를 위한 어떤 컨선이 있고 대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총감독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스테이트먼트도 5분 감독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총감독회 이니제티브 커미티에 가서 그 이야기 미리를 리포트를 하고 총감독회 리더들이 한인교회 리더들을 만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합감립이 전체 구조 안에서 한인교회는 대의원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총감독회 리더십이 한인교회 리더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한 변화와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분들도 입장을 다 가지고 계시니 총감독회 리더십이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레커멘드했던 그 한인 교회들이 많은 연예 소속 감독님들, 연예 주재 감독님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여기저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이미 반공개적으로 한인 연예 내지는 한인 교회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스트럭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인 교회 리더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진보 진영에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인 교회가 기존의 연예 구조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저희가 경험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제가 모르겠네요. 아직.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저희들이 아마 나눌 이야기가